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신 적이 있거든요.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김영주 부의장님과 같이 경륜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대전 서구갑입니다. 3차 경선 결과를 국민을 위한 승리를 위해서 헌신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애국심이 있는 분이고 사명감이 있는 분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네. 비슷한 장면이 네. 언뜻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그렇죠. 먹었던 식사 장소에서 네. 같은 곳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네. 또 만났습니다. 역시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네. 알려져 있고 아직 김영주 부의장의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뭐 입당 가능성이 거의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죠. 거의 1,500명 그 지지자 당원들과 함께 오겠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현상들을 이제 그러니까 귀순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귀순이라기보다는 전향 인사 정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귀순이면 뭐 북에서 내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민주당에서 언론은 귀순이라고 하는데 귀순입니까? 저는 네. 귀순이라기보다는 전향 인사.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지금 남양주에 출마한 그 남양주 시장 출신의 그 조광한 시장 전 시장,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영주 그 국회 부의장까지 저는 이제 이렇게 중진 역할 있는 분들이 네. 국민의힘에 올 때는 저분들이 올 때는 정말 민주당의 패권 정당에 실망해서 이렇게 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을 지역에 바로 투입해가지고 거기에서 활용해서 다시 한번 그 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면 수도권 전략이라든가 중원 전략이 전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 같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른바 TPO도 네. 장소 상황 이런 것도 다 설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저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네. 바로 사실 민주당이 탈당하자마자 거기다 최현일 전 구청장을 꽂혔잖아요. 사실 등에다 비수 꽂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는 김영주 부의장도 뭔가 이건 호승심과 그런 말하자면 한번 해보겠다는 투쟁적 의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영등포 이번에 을도 굉장히 주목되는 영등포 갑도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주목되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네. 이상민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도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간다.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민주당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동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민주당의 공천 작업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결국 그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지 저는 이제 못해서. 이상민 의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김영주 의원이 만약에 국민의힘에 가서 공천을 받으신다면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는 저런 식의 정치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아 보이지 않죠. 국민들처럼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현일 전 구청장 같은 영등포 구청장은 이미 영등포 밥에서 제가 알기로는 출마 선언도 하고 예비로 뛰고 있던 분입니다. 하고 있는 상태 경쟁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탈당하니까 공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전 김영주, 이상민 의원도 그 지역에서 대전에서 5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한 번만 이제 보수 정당이었고 나머지 4번은 이제 민주당이었고 김영주 의원도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모두 민주당으로 4번의 국회의원 하셨어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과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당원들이 이분을 국회의원을 만들었고 이분이 정치 활동을 하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평가 문제랄지 또 이상민 의원은 이제 비명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당 지도부나 당과 다른 얘기를 많이 목소리를 내다가 나가신 건데 그러고 지금 가서 국민의힘 입당해서 바로 또 출마하신다. 그러면 많은 그분을 국회의원을 만들어주고 그분을 지지했고 그분의 정책을 옹호했던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정치적 다시 한번 출마하기 위해서 옮겼다는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좀 앞에 화면 보니까 좀 멋있는 말을 준비하지 네. 본인이 그 대정부 질문 때 안민석 의원 때 좀 편들어줬다고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말씀을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좀 준비해서 나왔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참 원래 총선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이런 방송 TV 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그래도 여당을 먼저 얘기하고 야당을 이제 뒤에 얘기하는 게 많은데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야당 얘기를 거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먼저 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 번호상으로는 얘기를 어차피 민주당이 1번이니까. 그만큼 이제 야당 얘기가 굉장히 네. 시끄럽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주목도가 어쨌든 여당 내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민수 대변인에게도 반격의 기회를 좀 줘야죠. 지금 앞서 갤럽 여론조사를 봤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지금 40%를 넘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도 40%에 육박을 했어요. 예전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개인 지지율은 높지만 당 지지율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소위 말하는 뭐 우리 최소영이 늘 말을 하는 디커플링, 비동조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다. 이게 숙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는 디커플링이 해소되고 다 동조화 현상으로 간 건가? 정말 국민의힘이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에 맞는 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해서 뭐 안타를 텍사스 히트를 쳤다기보다는 야구로 치면 어쨌든 데드볼 하나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기엔 이르고 다만 추세적으로 그런 건 있어요. 데드볼 맞았는데 40%까지 치솟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그 말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긍정률이 높으면 그것은 그 정당의 호감도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도 연결된다고 선행 지표 얘기 그렇습니다. 경기 선행 지수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한 달 만에 지금 저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는데 그러나 선거는 역시나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이고 아직 지금 국민의힘도 뭐 강남권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남아 있으니까요. 네. 뭐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당 대표의 지지율이 높으면 당 지지율은 이제 나중에 후행 지수로서 이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면 저 민주당의 전략도 이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에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많이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도 친문이나 뭐 비명계하고 싸울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가하면 이제 좀 그런 어떤 지지율 상승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아니 거예요. 민주당은 뭐 공천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분위기가 다시 만들어질 거라고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그동안의 한 1년 반의 국정 운영에 대한 아마 그런 부분들, 실정들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의대 정원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현안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굴하지 않고 밀고 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까는 요 부분은 정책적인 측면이고요. 정치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일종의 뭐랄까요. 부자기의 자기? 쉽게 말해서 정치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윤 대통령과 관련된 그 현안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그 최근에 한자 뭐 지금 쌍특검법이 부결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부분들. 예. 이런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